안녕하세요, 부르입니다. 얼마 전 대출 상환 방법은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맞춰 이용하면 된다입니다. 하지만 상품의 특성을 모르면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환 방법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시상환, 두 번째 한도거래, 세 번째 원리금 분할상환입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풀면 금방 이해됩니다. 첫 번째, 일시상환. 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상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연이자 10%에 빌렸다. 그럼 연이자는 300만 원입니다. 그걸 12개월 동안 나눠내고 만기일에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으면 됩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다 하여 만기상환 혹은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라고도 합니다. 일시상환의 대출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후 갚아도 되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을 하면 똑같이 이자만 내다가 1년 후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때 원금 3천만 원을 갚으면 됩니다. 단 연장할 때 연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용이 떨어졌거나 부채가 늘었을 경우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도거래. 한도거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돈을 당장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을 만들 때 한도와 금리를 정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빼쓰고 갚는 대출 방식입니다. 이자는 뺐은 만큼 사용할 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두거나 병원비처럼 얼마가 들어갈지 언제 들어갈지 모를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시상환 방식이나 원리금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가 1, 2%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자금 용도가 명확하고 대출을 받아 바로 사용할 돈이라면 일시상환이나 원리금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당장 필요한 돈이 300만 원이고 한두 달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혹은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고 또 빌려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언제든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빼쓰고 갚을 수 있는 한도거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년마다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채가 늘었거나 신용이 떨어졌을 경우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금 변동 분할 상환. 원리금 변동 분할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대출 상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연이자 10% 1년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 그럴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263만 7,477원씩 갚으면 됩니다. 매달 갚는 납입 금액은 크지만 1년 동안 열심히 갚으면 원금이 없어집니다. 소득이 일정하고 대출 원리금을 갚으며 생활이 가능하다. 그럴 때 선택하면 됩니다. 매달 갚는 원리금이 부담된다. 그럴 땐 납입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됩니다. 납입 기간을 길게 하면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이 줄어듭니다. 간혹 의욕이 앞서 납입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하면 납입 금액 부담으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 땐 우선 납입 기간을 길게 해서 부담을 줄여두시고요. 차후 여유자금이 생길 때 중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3천만 원 연이자 10% 상위간 60개월로 약정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63만 7,411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최장 10년까지 약정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본인 상황에 맞춰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일시상환이나 한도거래와 다르게 부채가 들거나 신용이 낮아져도 처음 약정한 대로 갚으면 됩니다. 일시상환이나 한도거래의 경우 1년마다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환을 요구받거나 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원리금 변동 분할 상환은 처음 약정한 대로 갚으면 됩니다. 1년을 약정하던 10년을 약정하던 처음 약정한 대로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직이 잦은 경우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처럼 신용과 소득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필히 원리금 변동 분할 상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또한 한도 거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꽉 채워 쓴다. 그런 경우에도 원리금 변동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대출 잔액이 줄어듭니다. 단 원리금 변동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때는 약정 기간을 길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담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설명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